자, 그 다음에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입니다. 이제 이거 자세히 하고 싶은데 좀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아주 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서류가 대폭 축소됐어요. 자소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보는 시험 다 경시대회 없어지고, 소논문 없어지고, 동아리 활동도 학교에서 하라는 것만 해야 되고, 개인 봉사 안 되고, 수상 경력 안 되고, 그렇게 강조했던, 독서 강조하셨던 분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책 읽은 거 절대 못 쓰게 하고, 쓰긴 하는데 반영을 안 해주는 거죠. 네가 무슨 책을 읽었는지 학교에서 관심 없다. 다시 말하면, 성적 이외에 다 관심 없다 이거야. 왜? 성적 이외에 다른 것들은 엄마가 해줬는지 의심스럽다 이거예요. 성적 이외에 다른 것들은 네가 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학교에서? 모른다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교묘하게 해버리면 이 논문을 누가 쓴 건지 학교에서 모른다는 거잖아요, 대학교에서. 그리고 논문을 돈 주고 쓰거나 안 썼는데도 봉사활동 했다고 기재하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게 이번에 증명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가능했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는 국영수 1등급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수능 성적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MMI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아니, 서울대 교수를 매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정성 강화 방안의 핵심은 뭐냐? 간단해요. 점수로 된 것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 점수로 된 것. 점수로 된 건 뭐죠? 내신 성적. 그렇죠? 수능 성적. 그 다음에 학교별 면접. 미나 구술고사. 이거는 우리가 직접 들어간 거잖아요. 고등학교에서 장문이나 어떤 활동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스럽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일단 16개 대학에서는 축소하기로 했고, 나머지 종합전형을 굉장히 많은 뽑는 학교에서도 서류는 대폭 축소된 거예요. 요게 이제 팩트죠. 그러면 이것 따라서 고등학교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총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서류가 간소화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제 목표대학별로 한번 분석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대부터 보겠습니다. 1.0에 근접하는 내신 획득이 가능한 학교를 선택하는 게 일단 중요하겠죠. 총정리입니다. 서류 간소화에 따른 거예요. 이거는 정량 분석은 뺐습니다. 정시 확대, 수시 축소는 다 앞에 분에 했고, 네. 이 두 개를 합쳐서 어머니가 결정하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자, 1.0에 근접하는 내신이 획득이 가능하다. 세특이 아닙니다. 내신입니다. 예. 내신 등급이 1.0이어야 하고요. 이를 통해서 교장 추천이라든지 학생부 전형 통과 기준이 충족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수능 최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시 준비를 충분히 하고 계셔야 되고요. 내신과 정시를 동시에 도전해야 합니다. 정말 정시를 보험처럼 준비해야 하는, 보험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그냥 필수고요. 네. 그리고 정시 직윤 카드가 있는 학교, 서울대 같은 경우 정시 직윤 또 준비를 하자. 그리고 일반고 의대 카드 3장. 수시, 정시직윤, 정시. 그렇게 해서 1.0에 근접하는 내신이 획득한 가능한 학교를 가면서 수능 최저 도전하고 정시 같이 도전하자. 예, 그렇다면 자사고나 정시 강점 명문고는 어떨지 보겠습니다. 요거는 수능 준비가 좀 되어 있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수능 준비가 좀 되어 있고, 최소한 국어하고 영어는 높은 등급이 2등급 정도가, 영어는 1등급 정도가 나오고, 네. 국어는 2등급에서 3등급 정도 나왔으면 좋겠고, 수학은 미적분까지 한 번에서 2번 정도 돌았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한 번은 돌았어야 된다. 그래야지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돌릴 수가 있다. 당황을 안 한다. 네. 고1 내신 최대한 노력을 해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4월 중간고사를 모든 힘을 다 쏟아서 하고요. 만약에 여기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안 나오고 어떤 회생이 불가능한 등급을 받게 되면은 정시 준비로 빨리 전환하는 그렇죠. 의대 갈 아이들은. 그러니까 서울대 갈 애들은 계속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의대 갈 애들은 그 수시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정시 턴. 그리고 만약에 서류를 통해서 종합전형으로 가겠다. 아니면 서울의대 같은 경우에는 직윤에서도 MMI를 보고 그렇게 하니까 그 의과대학 중에서 MMI를 보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MMI를 미리 준비한다는 게 저는 국어 비문학으로 준비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이거를 뭐 MMI 기출문제를 미리 푼다는 건 별로 의미 없는 것 같고 국어 비문학이든 뭐든 발표하는 연습,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는 연습 그런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재고 가고 그리고 수시형 자사고 어떻게 할까요? 중3부터는요. 제가 늘 지금 소장님과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 게 중3부터 국어 공부를 병행을 해라. 따로라도 챙겨야 합니다. 영재고 가고 같은 경우에는 수학은 뭐 K모까지 했던 애들이고 미적분까지 다 돌렸던 애들 너무 많잖아요. 네. 그리고 과학도 투 수준까지 한 애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수과학의 진도는 다 끝났다고 보시는 거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수과학은 기출문제집으로 관리가 들어가시고요. 국어만 초등학교 때부터 좀 같이 병행을 하다가 중3 정도의 2등급만 나오면 얘네들은 학교 생활 다 즐기면서도 머리가 우수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정시로 충분히 의과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이제 학교에서 그 등록금 반환하라는 거 그런 거에 대한 불이익은 감안하셔야겠죠. 수시형 자사고를 다니면서 등급이 어느 정도 그 의대에 충족을 한다 그러면 MMI 준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전반적 유불리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반고, 자사고, 명문고 각각 조건에 의해서 유리하고요. 과고, 영재고는 여전히 의대와는 입시의 적합도가 조금 떨어지네요. 불리합니다. 자, 서류 간소화에 따라서 그러면 입시를 어떻게 또 스카이를 가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정시 실적 좋은 고등학교가 일단 우선 순위가 되겠죠. 그죠? 학교를 들어가고 싶으면 수시 실적이 좋았던 학교에서는 내신 관리를 조금 철저히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그리고 구술 면접이 지금 이제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화된 서류를 보완하는 대책으로 학교에서 내건 전략이거든요. 면접 준비하셔야 되고요. 정시 실적 좋은 자사고나 명문고 유리합니다. 당연히. 그리고 일반고는 내신 대비가 비교적 그래도 자사나 명문보다 쉬우니 비교적 쉬우니까 수능 대비에도 조금 유리할 수 있고요. 네, 스카이 플러스 16개 대학, 그러니까 일반고, 자사고, 명문고 유리. 자, 영재고, 과고, 외고, 국제고는 정시 비중 확대, 서류 축소 때문에 불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6위권 바깥대학 보겠습니다. 수시 종합전형에서 서류가 약화되었지만 종합전형의 비율은 여전히 높은 학교들입니다. 서류 약화 대신 내신 비중이 커졌다는 생각을 하시고요. 내신 공부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요. 내신 준비와 그리고 반드시 있는 수능 최저 동시에 도전하면 유리하실 거예요. 서류 전형의 약점이 많이 보완됐다는 말은 일반고 같은 경우는 서류들을 꾸미는데 조금 한계가 있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평등해졌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완돼서 일반고 학생들이 노릴 수 있는 전형이고요. 인서울, 인경기 목표로 수능 준비 약한 학생들 대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서류가 축소됐으니까 그동안 우리 학교는 뭐 안 해줘요, 뭣도 안 해줘요, 뭣도 안 해줘요. 근데 딴 학교도 해주긴 해주는데 반영을 안 하니까 이제 그 차이가 많이 줄었죠. 옛날에는 우리 학교는 전혀 서류가 없어가지고 쓸 게 5개였는데 저 학교는 20개였다 그러면 우리 학교는 5개 여전히 있는 거고 저 학교가 7개로 줄어가지고 별로 서류의 차이가 별로 없어서 일반고가 불리한 게 유리할 건 없는데 불리한 게 좀 없어졌다. 그래도 영재고, 과고,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일반고보다는 서류가 많으니까 아직도 유리한데 유리함이 좀 줄어들었는데 영재고, 과고, 외고, 국제고 애들이 16개 이외의 대학을 목표로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지난번에 서울대 자퇴생이나 연고대 자퇴생의 경우 보면 수시로 서울대나 연대 오는 친구들은 자퇴 비율이 높았고 정시로 온 친구들은 자퇴 비율이 안 높았잖아요. 즉 여러분이 만약에 그 우수한 학교를 갔더라도 조금만 더 노력을 해서 그 정시를 같이 공부했다면 보험을 드는 거죠. 수시로 가면은 정시 안 보면 되고 정시를 조금만 중학교 때부터 같이 했다 그러면 구태여 입학한 후에 자퇴를 하고 다시 공부하는 그런 돌아가는 길보다는 처음부터 한 방에 수시 정시를 다 노리는 길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입시가 변했을 때 누구한테는 그게 혼돈이고 아는 사람한테는 기회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제 방송 들어오시는 분들 이번에 그 3번의 방송을 통해서 고교 선택이 여러분의 아이의 그 대학 입학에 플러스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